네, 그 2026년 3월 17일자이고요. 그 직문수 4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제 직문수 이제 극후반입니다. 극후반이고, 그 적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이제 좀 나누고 있습니다.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까지 두어 차례에 걸쳐서 나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고 아마도 다음 시간 정도 나누면 이제 미적분학 사이드는 아마도 정리가 전체적으로 될 것 같아요. 미적분학 사이드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에 의미들 대화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리만의 수학에 대해서 오늘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이때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어떤 목적, 그 지금 이제 수줄의 어떤 존재의에 대해서 오늘부터 그 어떤 보기 시작할 건데, 자, 그러면 필요한 작업이 다들 기대하고 오셨죠? 네, 자, 그 작업을 좀 하자고요. 그 룰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룰은 두 가지를 섞을 건데요. 두 가지를 섞을 건데, 그 일단은 적분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적분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물어보는 게 투 스텝입니다. 물어보는 게. 이 물어보는 의도는 그 오늘 나가고자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화로서의 어떤 탈곡기의 성격에 해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함수를 드리면 그거의 원시 함수 혹은 엔티데리버티브를 찾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 of x를 제가 1이라고 드리면 그거의 원시함수로 여러분들은 x 혹은 x 플러스 c를 제시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 원시함수 들 때 플러스 c 강조하는데 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 c라고 하든가 말든가 그냥 그거는 상관이 없고 미분했을 때 그 함수가 되는 거 하나 찾으시면 되겠어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이제 드리면 1 하면 x고요. 그러니까 미분을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몇 분 훈련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x라고 하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 붙이든가 말든가 저는 그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x제곱이라고 하면 3분의 1 x 3승 이런 예시고요. 그리고 sin x라고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 x의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sin x의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x의 적분은 사인입니다. 사인의 미분이 코사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선. 그리고 이거를 일단은 합으로 섞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x의 원시함수라고 하면 x 플러스 2분의 1 x제곱. x 플러스 사인 x의 원시함수. 그러면 2분의 1 x제곱 빼기 코사인 x. 그래서 이 정도로만 섞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원시함수. 그러면 3분의 1 x 3승 더하기 2x 플러스 x. 플러스 c는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개인의 자유를 두겠습니다. 하나만 찾으면 돼요. 미분해가지고 원래 거 복구가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오늘의 룰입니다. 알아두시겠죠? 그래서 그 제가 물어보는 선은 다항함수 x의 n승을 미분했을 때 nx의 n-1승이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웠으면 알아야 돼요. 반드시. 룰로써요. 보드게임 룰로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씩 좀 헤아려 볼게요. 일단은 지수함수. e2dx 미분하면 e2dx 그대로 나오는 거 아셔야 돼요. 동의하시죠? lnx 로그함수. lnx의 미분은 x분의 1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상학함수. 오늘은 사인 코사인만 보겠습니다. 뭐 탄젠트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 사인 코사인 정도로 훈련하죠. 그래서 사인의 그 미분이 코사인이고 코사인의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의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코사인의 적분은 사인이어야 돼요. 사인이 바뀌는 거 유의하시고요. 알아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까지 훈련이 되니까 훌륭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요 정도 선만 직관을 갖고 있어도 제 생각엔 굉장히 훌륭한데 한 가지 훈련을 더 하려고 해요. 여기서. 오늘 하려는 게 사실 그게 포인트여서 그래요. 뭐냐면 오늘의 메인 주제는 테일러 급수거든요. 그래서 몇 개 좀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테일러 급수의 형태는 말 그대로 급수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제가 세 개만 요구할게요. 기본 형태에서. 그래서 먼저 외우셔야 되는 게 지수 함수예요. e2dx. e2dx는 그 테일러 급수로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서메이션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형태가 어떻게 되죠? x의 k승을 k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k 팩토리얼 분의 x의 k승이 나올 거예요. 외우십시오. 묻지 마시고요. 물론 직문수 노트에 유도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형태도 적혀 있습니다만 지금 탈곡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e2dx에 테일러 급수가 필요하면 이 테일러 급수 형태는 서메이션 k는 0부터 무한대까지고 형태는 k 팩토리얼 분의 x의 k승이요. 외우세요. 다 외우셨어요? 외우세요. 어차피 탈곡기가 가동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까지는 외우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요구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과 코사인을 외우는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사인은 그 이제 포멀하게는
그 코사인은 우함수이고 이분 펑션이고 사인 함수는 기함수예요. 그 odd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 코사인은 짝수항만 살아 있고요. 사인은 홀수항만 살아 있습니다. 이게 룰이에요. 그래서 이 2dx는 일단은 서메이션 0부터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분의 x의 k 승이고요. 형태가 사인을 먼저 얘기할게요. 사인은 그 기함수기 때문에 홀수만 살아있고 교대합이 들어가요. 형태가. 그래서 서메이션 k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마이너스 1의 k승을 붙이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그 지수함수랑 달라요. 마이너스 1의 k승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홀수여야 돼가지고 2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2k 플러스 1승 이렇게 붙이면 돼요. 를 알아들으시겠나요? 그래서 지수함수랑 거의 비슷해요. 지수함수는 그냥 단순히 k 팩토리얼 분의 x의 k승인데 형태가 사인 함수의 경우는 홀수만 고려하면 돼요. 2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2k 플러스 1승. 그리고 교대합 효과를 넣어서 마이너스 1의 뭐 k승 이거 붙여주면 돼요. 전달이 될까요? 코사인은 짝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k승에 2k 팩토리얼 분의 x의 2k승. 이렇게 해주면 돼요. 외웠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섞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섞냐? 이 다음과 같이 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 x 제곱의 원시함수 구해라 하면 막히실 거예요. 2 x 적분하면 모임 2 x다. 이거 나올 거고 x 제곱에 적분한 거 모임 3분의 x 3승이다. 이거 될 거거든요. 전달했죠. 저는 이거 두 개를 섞을 거거든요. 2 x 제곱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도망갈 수 있는 거는 테일러 급수로 도망을 가서 전개를 해야 돼요.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2 x 제곱이면 k 팩토리얼 분의 x의 2k승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k 팩토리얼 곱하기 2k분의 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x의 2k 플러스 1승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 너무 어렵나? 아, 그러면 오늘 테일러그스 기본 형태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섞어서 물어보죠. 자, 그러면 그 일단 형태랑 근데 다음 시간에 이것까지 물어볼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여기서 느껴야 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짱난다. 이 천연직이 또 이상한 거 시키는구나. 느낌이래 태극기가 운영이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까지 훈련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17일이니까 아, 좋은 숫자네요. 소수예요. 17도 소수고 70도 소수죠. 자, 이 소수의 이름이 걸맞는 사람이 누가 소수스러운 이름일까요? 뭔가 소수스러운 이름이 떠오르는 게 왠지 강재영 선생님이 뭔가 좀 이름이 말도 안 되지만 자, 그 오늘 문제들은 전부 다 원시함수이고 다들 이제 룰은 똑같습니다. 본인하시고 다음번으로 순번들을 넘기시면 돼요. sin x 플러스 x 사인 x 플러스 x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 x입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플러스 2분의 C, x 제곱. 네. 네, 그 플러스는 붙이거나 아니거나 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 x. 이동욱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코사인 x 플러스 1. 어, sin x 플러스 x 플러스 c입니다. 네, 다음 분. 어, 저 최혜성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제 선생님. 2 x 플러스 x분의 1. 2dx 플러스 ln 절대값 x 하겠습니다. 오, 완벽합니다. 좋아요. 저는 절대값 이런 건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분. 음, 박강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강희 선생님. sin x 플러스 코사인 x. sin x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c. 어, 저 지혜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황재 선생님. 어, x 제곱 더하기 x분의 1. 제곱 더하기 x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ln x 플러스 c. 지금 적분하는 거 맞죠? 네, 방금 오늘 문제는 들었어요. 전부 적분입니다. 네, 네, 저는 잘했습니다. 다음 분. 이경민 선생님. 네, 이경민 선생님. 어, 2d 마이너스 x 플러스 x. 아,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c. 오케이, 다음 분. 윤여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예, 윤효연 선생님. 2d x의 테일러 곱수.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급수로
K 팩토리얼 분의 X의 K승입니다. 네, 다음 분. 장인우 선생님. 네, 장인우 선생님. 코사인 X의 테일러 흡수. 어, 저 잘 못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네,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2K 팩토리얼분의 X의 2K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승.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교대합의 이펙트가 마이너스 1의 K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어, 윤정한 선생님, 오지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오지호 선생님.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2X의 적분.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2분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분. 네, 허예찬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허유찬 선생님. 사인 X의 테일러 흡수.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아, 2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2K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X의 2K 플러스 1 제곱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임여원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임영원 선생님. 다음에 적분을 구해주십시오. 코사인 X 더하기 X분의 1. 사인 x 더하기 ln x분의 1이 ln 그 절대값 x 플러스 c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지윤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지윤정 선생님. 2to 마이너스 X의 테일러 흡수.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 분의 x의 마이너스 k? 네, 맞는 말인데 이제 일단 나오는 거에서 그렇게 나오다면 X의 K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승, 마이너스 X 전체의 K승 해주면 되니까요. 잘했습니다. 다음 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 윤진우 선생님? 네, 윤진우 선생님. 다음에 테일러 급수를 결정해 주십시오. 코사인 X. 모르겠습니다. 네, 코사인의 경우는 짝수항만 있습니다. 우함수여서. 그래서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2K 팩토리얼분의 X의 2K승.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교대합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마이너스 1의 K승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그 짝수들만 항들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이 K 전체의 팩토리얼을 붙여주면 되고, 분자는 이제 승수로서 이제 똑같은 거를 붙여주면 되고, 사인의 경우는 이거를 그 홀수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이동욱 선생님. 네, 이동욱 선생님. 코사인 x 빼기 2to 마이너스 x의 적분. 사인 X 더하기 2to 마이너스 X 플러스 C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박현승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박현 선생님. 사인 2x 더하기 코사인 3x의 적분. 어, 코사인 EX 마이너스 사인 3X? 네. 앞에다가 숫자들을 하나씩 붙여줘야 됩니다. 그 체인 룰 때문에. 그래서 그 코사인 EX의 경우는 2분의 1까지 곱해서 2분의 1 곱하기 사인 EX가 되어야 되고, 사인 3X의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곱해줘서 그리고 코사인 3X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인 룰 적용할 때 저 추가적으로 미분되는 거에서 곱해지는 것끼리가 캔슬이 됩니다. 체인 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박상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강민 선생님, 다음을 적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to D 마이너스 3x. 어, 일단 0부터 무한대까지 서메이션에서 K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3x의 K승.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적분 물어본 거여 가지고 그냥 하셔도 되는 거죠. 네, 테일러 흡수로도 빼야 합니다. 맞는, 네, 테일러 흡수 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다음 분 좀 주십시오. 저 장인호 쌤 하겠습니다. 네, 장인우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돌려드립니다. 2to D 마이너스 3x의 적분.
3분의 1 2D 마이너스 3x. 마이너스도 붙여야 됩니다. 아, 마이너스. 네, 네, 마이너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이동국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생이 다음에 적분을 구해주십시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3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x 제곱 플러스 cx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여인 생이 다음에 적분을 구해주십시오. 루트 X. 아, 3분의 2x의 2분의 3 플러스 c입니다. 네, 2분의 3승 잘했습니다. 플러스 c입니다. 예.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황제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황재 선생님. 다음에 테일러 급수를 구해주십시오. 사인 EX. 자신 없습니다. 테일러 곱스. 네, 사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홀수만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K는 0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고 일단 교대합 효과 넣어놓고요. 마이너스 1의 K승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홀수니까 그 사인은 기함수기 때문에 홀수여서 2K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그 형태를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인 EX는 EX 전체의 2K 플러스 1승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음, 잘하시죠?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적으십시오. 어, 예원 선생님인가? 네, 임요원 선생님. 다음에 테일러 곱수를 구해주십시오. 2 to the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c? 테일러 곱수를 여쭤본 거기는 아, 했습니다. 테일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테일러 급수의 경우는 오늘 이게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일단 붙이고 그리고 2to-dx는 교대합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K 팩토리얼 분의 그리고 형태의 K승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2 to the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전체의 K승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몇 번 돌게요. 다들 좀 자신 있게 하실 때까지. 그 다음 분좀 보십시오. 박현승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현 선생님. 다음에 테일러 급수를 구해주십시오. 코사인 3x. K는 0부터 무한대까지고요. 자, 죄송한데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인과 코사인은 교대합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1의 K승을 붙이고 시작하고요. 2to-dx는 그게 없고 사인 코사인의 경우는 교대합 때문에 마이너스 1의 K승을 붙여주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뭘 붙여주면 되냐면 코사인의 경우는 짝수랑 상관이 있고 그 사인의 경우는 홀수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이니까 2K 전체의 팩토리얼을 분모에 붙이고요. 2K 팩토리얼 분해를 붙이고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형태의 2K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사인 3x라고 했으니까 3x 전체의 2K승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좀 보십시오. 이동국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선생님. 다음에 테일러 급수를 구해주십시오. 2 to the EX. 박현 선생님, 어느 경우인가요? 이동욱 선생님인가요? 이동국 선생님인가요? 이동국 선생님 했습니다. 아, 네, 이동국 선생님이랍니다. 다시 2 to the EX의 테일러 급수를 이동국 선생님 보여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k가 0부터 무한대인 급수일 때 k 팩토리얼 분의 2의 k 팩토리얼 분의 2x의 k승인가요? 잘했습니다. 네, 다음 분 좀 해주십시오. 지윤정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지훈자 선생님. 다음에 테일러 급수를 구해주십시오. 사인 3x.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2k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아까 사인 2x라고 하셨나요? 3x는 EX 상관없습니다. 예. 네, 2x의 k승. 네, 2K 플러스 1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네. 홀수항으로 들어가니까 잘했습니다. 다음 분 좀 네.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윤효정 선생님이요. 네, 윤효정 선생님. 다음에 테일러 급수를 구해주십시오. 코사인 마이너스 x. K가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K 분의 X의, 아니다. 2K 분의 마이너스 X의 2K승, 마이너스 1의 K승입니다.
그 2K에다가 분모에다가 팩토리얼을 붙여 주셔야 되고요. 네네, 네네, 팩토리얼. 네. 네, 잘했습니다. 네, 다음 번 질문해 주십시오. 어, 윤진우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준우 선생님, 다음에 테일러 곱수를 구해 주십시오. sin 마이너스 x. 텔러 곱수를 물었습니다. 네, 테일러 곱수는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붙이고 sin, 코사인은 교대합을 붙입니다. 마이너스 1의 k승 붙이고 그리고 sin은 홀수여가지고 2k 플러스 1 팩토리얼 붙이고 그 괄호 안에 현재 형태를 그대로 넣었어요. sin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그대로 넣고 그거에 2k 플러스 1승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장인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장윤호 선생님, 2to the 마이너스 2x의 테일러 곱수. 2D 마이너스 x 0부터 무한대까지 하고요. 분모에는 k가 들어가고요. k 팩토리얼이 들어갑니다. k 팩토리얼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마이너스 2x의 k승. 잘했습니다. 네. 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최혜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최성 선생님, 다음에 테일러 곱수를 구해주십시오. 2 to the ax. 2 to the ax. K가 0, a는 그냥 어떤 숫자입니다. 그래서 a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볼 때, 네, 테일러 곱수. K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K 팩토리얼 분의 AX의 K승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국 선생님, 다음에 테일러 곱수를 구해주십시오. sin ax. K가 0부터 무한대인 급수일 때, 이 K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AX의 2K승입니다. 네, 그 사인일 때는 홀수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사인일 때가 홀수이고 코사인일 때가 짝수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렇게만 기억해요. 기억하는 룰은 사인은 기함수여가지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고요. x 3승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코사인은 코사인 x랑 코사인 마이너스 x가 똑같아요. 그래서 x 제곱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코사인은 짝수처럼 움직이고 그 코사인은 짝수처럼 움직이고 사인은 홀수처럼 움직여서 그게 테일러 곱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괜찮아요? 이거 자주 쓸 거기 때문에 계속 몇 번만 반복을 하고 오늘 얘기 시작할게요. 그 다음 번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예찬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허일찬 선생님, 코사인 bx의 테일러 곱수. 서메이션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2K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BX였나요? 예, BX의 2K승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지목해 주시죠.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선생님, 다음을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 주십시오. 2 to the x의 적분. 테일러 곱수 2to the x고 테일러 곱수는 서메이션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 분의 X의 K승. 원래는 k승인데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x의 적분. k승들마다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x의 k 플러스 1로 바뀌어서 k 팩토리얼 대신에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k 플러스 1승이 됩니다. 예, 네네. 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오지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오지호 선생님. 다음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적분해 주십시오. sin x. sin X. 일단 일단 그냥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요. 또 하나는 sin X가 썸메이션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 n제곱에 x의 2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이거를 항별로 적분을 하면 썸메이션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x의 2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십시오. 네. 윤정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정원 선생님. 그 코사인 x를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우선은 sin x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일러 곱셈하는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 탈곡기 예고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지금 이 테일러 급수를 형태를 좀 섞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to the x제곱의 적분. 이런 식으로. 그 sin x제곱의 적분. 코사인 x제곱의 적분. 이런 식으로요. 답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테이블 외운 걸로는 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는 테일러 급수를 반드시 꺼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의도는 이거 그 이제 한 30분 전이랑 대조해보면, 한 20분 전이랑 대조를 해보면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하면서 좀 대충 감들이 서실 거거든요. 그래서 주고받아서 이렇게 그 감이 중요해요. 그냥 아, 이거 그 테이블로 못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겠다. 이 감을 배우는 거가 한 가지고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고. 그 다변수 기준의 그 미적 분화의 기본 정리에 들어오는 블록들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 주고 그레디언트, 그리고 그 다변수 함수 주고 컬, 다이버전스 계산. 그래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방향도 함수,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를 구체적인 예시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함수를 fxy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라고 하면 이거의 그레디언트 얼마냐? 1,1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전달이 될까요? 만약에 x 플러스 y의 컬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올까요? 계산해 보면 0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시킬게요. 참고로 다변수는 계속 시킬 겁니다. 끝까지. 1변수는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실 이 시간에 많은 걸 정말로 배우신 거예요. 네, 행렬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 배웠고, 미분하는 법 배우고 있고, 적분하는 법 배우고 있으니까, 그 이제 소위 이제 어지간한 어떤 그 수학이랑 관련된 어떤 교양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응용 학문 쪽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정도 선에서 굉장히 많은 게 기본적으로 커버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더 들어가는 얘기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얘기는 이 그 이 적분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리만의 어떤 했던 발상에 대해서 공유하기 시작하고자 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훈련이 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 혹시 오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30분 정도 탈곡기 운영을 했는데 이 질문들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혹시 원시함수를 구해라, 테일러 급수를 구해라. 그 미적분학을 저희가 출발하면서 기준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였어요. 이걸 동의하실까요? 저희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토대로 적분을 먼저 만들고 적분을 토대로 해서 미분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여기서 각자 디스커션 하면서 각자의 진도대로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키워드로 삼으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미적분학을 보는 가장 밑바닥의 그 이제 파운데이션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레코드 돌려보셔도 다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말이 되는 방식으로 일변수에서 방향도 함수를 토대로 해서 그레디언트 정의하고 회전 혹은 컬을 정의하고 다변수 정의하는 이런 말들을 지난번부터 하게 했어요. 다 뭐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죠? 이 말은 센스는 전혀 아니지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기준이고요.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자 그랬을 때 그거를 염두에 두셨을 때 오늘 이거를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거 적분 물어보고 테일러 급수를 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의도에 대해서 보통 그 중요하게 보잖아요. 혹시 의도를 캐치하시겠나요? 의도가 이유가 뭘까요? 아, 오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익숙해지라고. 아, 뭐 한 30% 정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유는 아니에요. 한 제가 지금 구한 것은 70%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일까? 적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무조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100% 맞는데, 그 100% 맞는 설명이거든요. 지금 한 말이. 맞아요. 계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더 뒤집어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을 아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셔가지고 답을 내놓으면 되는 문제였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걸 꺼내느냐가 사실 질문의 포인트예요. 자, 정해지지 네. 않은, 네.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함수라도 테일러 급수로 하면, 어쨌든,
바로 계산은 안 되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훈련하려고 라는 관련이 생각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원하는 정확한 결의 답은 아니에요. 자, 왜 우리가 적분 훈련하는데 테일러 급수를 끌어들였을까요? 생뚱맞게 갑자기. 물론 미적분학 책에서 급수가 중요해서 급수의 수렴 정리들에 대해서 배우고 테일러 급수를 배우는 거를 이공계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묻는 것은 왜 그거를 미적분학 책에다가 넣어놨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 정석책 기준으로 본다면 미분적분 파트랑 급수 파트는 별개거든요. 물론 적분 자체가 급수로 정의가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 미적분학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왜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에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급수라는 얘기를 하냐 이거죠. 왜일까요? 무한으로, 뭔가 무한으로 확장하려고? 물론 지금 급수니까 성격상 무한합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하기 세, 어려운 형태의 것을 쉬운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맞아요. 한 95%쯤 맞는 대답이에요. 자, 여기서 그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거의 답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음미하게끔 하고 싶은데, 자, 적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합으로 정의가 된 건데, 무한 급수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저희는 그 정의대로 계산을 안 할 거기 위해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인 펀더멘털 캘큘러스 FTC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괜찮나요? 그러려면 이 FTC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F 프라임을 적분해가지고 F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원시함수, 여러분이 구한 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FTC, 펀더멘털 캘큘러스, 미적분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원시함수를 알아야 쓸 수 있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게요. 함수들이 많잖아요. 다 대충 미분 가능한 함수만 생각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인간이 적분할 수 있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1%? 1%가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자, 이제 뭔 개소리냐. 이때까지 우리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좀 와닿게 해드릴게요. 자, x의 x승 적분할 줄 아세요? x의 sin x승 적분할 줄 아세요? sin ln x 적분할 줄 아세요? ln x 3승 플러스 1분의 sin x 적분할 줄 아세요?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적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경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때까지 여러분 미적분 문제를 주면 푼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누구 맘대로 풀어. 우리는 풀 수 있는 것만 책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적분은 인간이 다루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대학교 때, 학부 때 미분방 정식 이런 거 왜 가르치냐면요. 풀 수 있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시험 기간 안에 풀 수 있는, 시험 시간 주고 풀 수 있는. 대학원 수학으로만 넘어가도 미적분학은 대부분 하루 안에 못해요. 대부분 못해요. 되는 것들도. 그래서 일단은 뭐를 고마워해야 되냐면 풀리는 문제를 준 걸 고마워해야 돼요. 대부분은 풀리는 지부터 모릅니다. 근데 운이 좋게 풀리는 것들을 우리는 아, 인간이 뭔가를 발견했네. 이렇게 말해요. 말이 좀 와닿을까요? 자, 계속 보세요. E2D 예를 들어서 sin lnx. 여러분 적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분도 어려울걸요? 미분은 돼요. 그렇죠? 좀만 바꿔치기 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분을 못합니다. 여기까지 와닿으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분을 못한다라는 거는 뭐가 대전제인 거냐면 전제가 아 적분을 하려면 예를 들어 F 프라임을 적분할 해가지고 F가 돼야 하니까 F 프라임의 형태가 주어질 때 F를 알아야 돼. 이게 대전제잖아요. 근데 F를 모르면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99.99999%의 함수에 대해서 F를 몰라요. 아주 엘리멘탈한 형태들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미적분학을 사용하는 것은, 일변수 기준의 미적분 사용하는 거는, 뭐, 미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선형화 하는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괜찮죠? 선형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뭐, 행렬 어쩌고 해서 다루어가지고 적분을 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적분을 못 구하면, 지금 적분 구하려면 이 원시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이든, 자연과학의 문제이든, 아니면 사회과학의 문제이든 이것들을
그 미분과 적분과 행렬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이 계산의 층에서 문제점이 적분이에요. 행렬 다룰 수 있어요. 무지개 정리가 그거를 해줘요. 미분 할 수 있어요. 미분 할 수 있는 이유는 체인룰과 프로덕트 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우리가 알고 곱함수의 미분법을 알기 때문에 미분은 사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적분이에요. 적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뮬레이션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실제로 이거 그 미분해 가지고 선형적인 데이터들을 만들고 선형적인 데이터들을 선형대수를 가지고 다뤄요. 이거 다 돼요. 문제는 적분이 안 돼요. 그래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때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사실 말하자면 거의 이때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라고 여기서 근데 핵심이 이때만이 아니라 거의예요. almost예요. 조금의 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조금의 갭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배우는 것과 리만의 약반 생각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은 마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답을 들으셨다는 걸 눈치채셨을 수 있어요. 원시함수를 모를 때 우리가 실제로 적분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탈곡기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시함수 몰라? 그럼 어떻게? 보통 이거를 공학조에서는 테일러 전개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테일러 익스펜션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몰라? 그러면 테일러 급수로 바꿔.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어. 이게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강조점. 우리는 인간은 적분을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구할 수 없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쉬운 경우들은 그냥 운이 좋게 원시함수를 알고 있는 경우임. 그러니까 원시함수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 테일러 전개해. 테일러 급수로 바꿔. 이게 하는 생각의 기본적인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적분학 책에서 테일러 급수 및 원점에서의 테일러 급수인 맥클로린 급수라는 걸 넣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급수라는 것을 미적분학에서 얘기하느냐? 이 방법으로 우회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급수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고 그리고 답이 아니에요. 테일러 급수를 가지고 적분을 구한다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조금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원하는 적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테일러 급수의 속성은 무한합으로 정의가 돼야 돼요. 성격 자체가. 무한합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함수가 조금 나쁘면 이 함수를 온전히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후반부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좀 더 할 얘기지만 함수를 국소적인 것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로컬하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테일러 급수의 속성은 어떻게 되냐면 한 점을 찍고 그 점의 국소적인 표현이 테일러 급수의 형태예요. 이 말이 혹시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미분이라고 하면 국소적인 형태죠. 미분을 한다는 뜻이요. 국소적으로만 선형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알아듣겠나요? 아주 작은 데에서요. 테일러 급수는 내가 생각하는 타겟 포인트의 아주 근처에서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타겟 포인트의 그 근처는 급수로 쓸 수 있어요. 이게 테일러 급수예요. 근데 함수를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테일러 급수를 배울 때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수렴 반경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어디까지 이렇게 쓸 수 있냐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함수를 국소적으로만 표현이 가능하지 전체적으로 이걸 보통 대역적으로 혹은 글로벌하게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운 함수들은 어떤 점이 특별하냐면 이 함수들은 글로벌하게 표현이 되는 예외적인 함수들이에요. 익스포넨셜 펑션, 코사인, 사인 함수의 특징은 이 우리가 적어놓은 형태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테일러 곱수는 그게 다 깨져요. x를 잘 넣는 것들에 대해서만 돼요. 일반적인 x에 대해서 안 돼요. 그래서 테일러 곱수는 궁여지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분학을 배울 때는 너무너무 실제로 중요한 기술이에요. 정리하면요. 적분을 하려고 해요.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급수 처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그래서 급수 처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지만 사실은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적분 값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에러가 존재해요. 그래서 적분값 with 에러를 만드는 방법이 급수예요. 그래서 오늘 적분을 얘기할 때 테일러 급수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직문수 노트를 보면 왜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논할 때 이거 다 역시 노트에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왜 우리가 테일러 급수를 논하느냐. 여기까지가 리만의 수학에 이르지 못한 표준적인 방식의 미적분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질문 하나 될까요? 네. 그 예전에 그 교수님이 주신 그 문제 풀이가 있었잖아요. 문제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계속 하루 종일 추적을 했는데 이걸 암산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가 적분 파트 가서 역 프로스트 패턴 거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떤 게 F고 이게 G 프라임이고 F 프라임인지를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따라가서는. 그래갖고 막 오바이트 쏠리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거기서 멈추고 들어왔는데 그런 게 이게 뒤에 가서는 테일러 곱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럴 때 필요한 장치인 건지 그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게 되게 그 묘한 부분인데 그 어떤 지금 미적분학을 이해한다는 칭의를 함수가 주었을 때 미분 및 적분을 수행할 수 있다. 그 기본적인 함수 형태를 가지고 그 칭의도 훈련을 하시되 이제 직문수에서는 그 어떤 그 원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인 체인룰과 곱함수의 미분법인 곱함수 미분법 혹은 라이프니츠 법칙 그리고 합은 원래 할 수 있고 그래서 미분은 이 정도 한에서 함수들이 기본적으로 합하거나 곱하거나 합성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미분은 사실은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분을 수행하는. 물론 사실 미분도 예를 들어 미분기하나 이런 데로 들어서 미분을 가지고 다루는 기하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미분이 쉽냐? 그건 또 사실 다른 얘기긴 해요. 할 수 있다는 거가 쉬운 거랑은 좀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분은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적분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었어요. 하나가 치환적분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가 부분적분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적분이라는 방법은 사실은 그 미분법에서 곱함수의 미분법으로부터 따라 나와요. 그런데 그 적분법은 뭐를 갖고 있지 못하냐면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그나마 가까운 게 치환 적분이기는 해요. 성격 자체가. 근데 그 합성함수의 적분을 각각의 원함수들을 알고 있을 때 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적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해보니까 이제 토 쏠린다. 물론 어떤 훈련의 층에서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계산이 녹록지 않구나 자체가 본연적인 어떤 자연적인 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오히려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것으로서 타당한 선의 어떤 그 감상이라고 여겨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지금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는 적어놨지만 그거 계산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가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급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CS 쪽에서 본다면 이터레이션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쭉 돌려가지고 어떤 충분한 스레시홀드 아래로 들어올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일종의 궁여지책으로서 만드는 거가 무한급수를 가지고 테일러 급수를 가지고 적분을 하겠다라는 거를 취하겠다라는 생각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터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비용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든다면 그리고 어쨌거나 정확한 답을 이제 못 얻는 상황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좀 그런 점에서 어떤 궁여지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까지만 얘기를 방금까지 한 거고요. 예, 괜찮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인 함수들에 대해서 원시 함수들을 구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을 부분적분 및 치환적분을 훈련하는 것들은 어떤 감을 주는 센스에서 중요하냐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 감은 중요하고 안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아니까 그 다음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훈련들은 당연히 중요하다. 예, 혹시 또 다른 저 혹시 그냥 제 테일러 급수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아까 천지기님 말씀 들어가지고 생각난 것 중 하나가 좀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수렴 반경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수렴 반경 내에서는 그 함수 형태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수렴 반경 바깥의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수렴 반경에서 다시 또 어떤 테일러 급수를 해서 계속 이렇게 계속 옆으로 하면 원시함수 F를 그냥 전체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냥 들었거든요. 이거 근데 제가 몰라서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바보 같지 않습니다. 그 맞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그 저희가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수질에서도 참 많이들 연습하시는 걸로 미분 형식의 적분이라는 개념으로 하되 여기서 이것들을 부분 부분 분할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는 단위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공간상 단위 그 이렇게 부분적으로 쪼개 가지고 적분하는 것들을 합치는 방향으로 실제로 적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휘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커브드 스페이스라고 보통 통칭되어지는 매니폴드에서의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단위 분할해가지고 그 각각의 분할되어 있는 부분들은 테일러 깁스가 가능하게 잡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다음에 잘 모으게 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적분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 단위 분할이 정의되는 조건 자체가 위상적 구조에 의존돼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수학의 발전 자체가 이거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미적 분할을 만드는 걸로부터 대수학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항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수학의 아름다움에 이런 데서는 지금 이제 미적분을 하되 지금의 이 테일러 곱수를 가지고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하는 위상적 구조를 기본적으로 대수적 세계가 이거를 잃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유선 통신에서 선이 있었을 때 통신할 수 있었던 방식을 무선 통신 같은 게 이제 저쪽 세계관, 대쪽 세계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군이나 이런 것들요. 그랬을 때 그런 세계,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미적분학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방식으로서 이제 19세기, 20세기, 21세기의 대수학이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 가장 근본은 지금 적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 원시함수 복구해? 테일러 곱수해? 테일러 곱수 다 로컬하게 다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거 다 해가지고 조각조각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타당한 얘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추적해보니까 공간 자체를 이제 위상 공간으로 보고 위상 공간에서 언제 이런 단위 분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근데 그거 형식대로 보니까 대수학적 세계는 그게 안 돼서 그게 안 될 때도 여전히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학적 체계들이 발전을 해 왔고 수제에서 것들을 이제 미분형 사이드에 지금 단위 분할에 대해서 배우는 어떤 리만의 복수 해석이나 위상수학과 응용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뭐 대수학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이제 수질에선 대학 컨텐츠들로 다 구체적으로 배우는 얘기들이고 단위 분할 언제 존재하냐 이런 것들 뭐 기대수 이런 데서 그 다 구체적으로 다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좋은 상상력이고요.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함수를 적분을 할 건데요. 그럼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원시함수를 모르면 적분을 못한다는 데 있어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원시함수를 모르면 적분을 못해요.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는 그 내가 관심이 있는 포인트에 국소적으로는 급수를 쓰면 테일러 급수를 쓰면 적분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전달했던 얘기가. 그럼 여기서 불안한 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과학계 문제나 미적분학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적분으로 떴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만약에 이 적분 문제가 풀리는지는 운의 영역이죠. 원시함수를 찾거나 테일러 굽스가 나이스하면 풀릴 것이고 아니면 안 풀릴 거잖아요. 말이 이해 갈까요? 그래서 그 영역이 실제로 운이거든요. 약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문제를 포뮬레이션 했어요. 포뮬레이션에서 적분이 나왔어요. 적분값을 못 구하면 그 다음으로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언제 있었냐면 물론 지금도 여전히 기본적인 문제지만 19세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19세기는 그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 이제 입실론 델타 이런 단어들을 이제 수준에서도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 이제 근래 레코드를 보시면 5기랑 6기가 입실론 델타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디스커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입실론 델타가 뭐냐, 해석학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여기 지금 6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당시에 가우스랑 리만이 관심 가졌던 문제가 그 행성 궤도 문제였어요. 행성이 움직이잖아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성이 움직이는 거를 표현해 보니까, 그러니까 행성이 움직이는 건 기본적으로 이 궤적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전달일까요? 이 궤적이 타원 궤적을 이뤄요. 기본적으로 케플러 운동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원 궤적을 가지고 실제로 이 지금 그 이제 아크랭스라고 부르죠. 저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 아크랭스를 계산하는 거를 표현해 보면 적분으로 되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타원 적분이라고 불러요. 자, 문제점이 뭐냐면 뭔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점은 원시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직 못 찾은 게 아니라 원시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원 궤도를 이해하고 싶은 거는 자연과학 쪽에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타원 궤도에 대한 아크랭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포뮬레이션하니까 적분이 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괜찮나요? 이 지금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곡선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거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걸 적분을 표현하고 나니까 계산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알아요. 그래서 19세기에 해석학이 태동할 때 이게 문제였어요.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미적분학을 엄밀하게 논할 것이냐가
지금의 AI와 같은 이제 가장 메인스트림이던 시점에서 그 계산 문제였어요. 문제의식은 되게 단순해요. 엔티데리베이티브를 못 찾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생각했을 것 같나요? 테일러 급수 해. 여기까지는 했을 것 같죠. 그러려고 이 급수를 만드는 거니까요. 괜찮나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하는 답이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서 리만의 약반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적분에다가 붙이는 형용사를 들어보셨어요. 리만 적분.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쓰는 적분은 리만 적분입니다. 보통 이제 연속 함수에다가 어떤 이제 적분을 하는 걸 리만 적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기 대충 이제 함수 연속 함수 정도로 보고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자, 혹시 파고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말씀드릴게요. 원시 함수를 못 구하는 세팅임. 근데 거기서 테일러 급수는 취할 수 있음. 단지 그게 원하는 답이 아닐 뿐. 테일러 급수의 속성은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점의 근방에 대해서 함수를 얻어주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리만은 아무도 안 했던 생각을 합니다. 관점 자체를 바꿔요. 어떻게 하면 이 적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적분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값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실 아까 모르겠지만 말해봐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극한이랑 뭔가 급수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힌트를 극한은, 드릴게요. 사실 아까 강재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라인에서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테일러 급수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 다 국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상이랑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타원 궤도가 있음. 타원 궤도에 대한 이 아크랭스를 적분으로 표현함. 원시함수가 없음. 테일러 급수는 구할 수 있음.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가 지금 문제예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배운 연습한 층에서는 원시함수 못 구하는 순간 나가리잖아요. 단순히. 그게 보장이 되어 있는 세팅이에요. 나가리예요. 무조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것들을 뭐 어떤 클레버한 트릭들, 뭐 치환적분이라던가 다 CR도 안 먹혀요.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면 테일러 급수를 거의 맞는데요. 사용을 하는데 무한히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일부러 지금 이제 스무고개처럼 답을 할게요. 여기서 무한히 사용한다는 결은 각 점마다 테일러 급수들을 쭉쭉쭉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더한다 이런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안 했어요. 테일러 급수를 사용하는데 한 번만 씁니다. 뭔 소릴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나요? 원시함수 모르니까요. 그런데 테일러 급수의 맹점은 이 점의 근방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방에 대한 거에 적분은 오케이인데 그 근방을 벗어나면 아무 얘기도 못 해요. 그만큼이 다 에러예요. 전달이 됐죠. 그러면 원래 기존에 아마 지금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했던 생각은 뭐냐면 원래 적분을 수행하는 공간을 그대로 두고 각 근방들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관점이. 리만은 근방만 말이 되도록 전체 공간을 재조립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바꿔요.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실수축이 이렇게 쭉 있고 거기서 이렇게 각 점마다 이제 오픈 인터벌 잡아가지고 거기서 급수들을 쭉쭉쭉 하면 여기서는 되는데 벗어나면 어쩔 거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근방에서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방의 관계를 틀어버려요. 공간을 휩니다. 이게 리만기하예요. 적분을 수행하는 공간 자체를 근방만 동의가 되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거를 공간 자체로 휘어버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 그래서 휘어진 공간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게 리만기하예요. 미적 분학을 수행하는 공간 자체를 유클리드 공간 대신에 휘어버리자. 그러니까 아까는 공간 전체가 이렇게 유클리드 공간으로 주어져 있고 거기서 각 점마다 근방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를 할 수 있다였는데 생각을 바꿔서
전체가 테일러 급수로 표현이 되도록 적분을 수행하는 공간 자체를 다시 변형한다. 이거를 리만 공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가 급수로 표현이 되는 거가 이게 복수 해석하기거든요. 해석적 함수의 정의는 급수로 표현이 되는 함수를 지칭하는데 그게 원래는 국소적 표현인데 이게 대역적 표현이 되도록 하는 공간을 재조립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리만 공면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공부하는 거가 리만 기하예요. 그래서 공간을 재조립을 해서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원래는 공간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나서 적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본 건데 급수가 지지가 되어지는 방법으로 공간 자체를 재조립하면 되는 거 아님? 자, 그러면 혹시나 제가 답도 드릴게요. 이거 공간 재조립하면 뭐가 나올까요? 수술에서는 늘 강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답을 아실까요? 토러스일까요? 토러스가 나와요. 이렇게 공간을 재조정하면 토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토러스가 당시에 이제 19세기에 해석하게 이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이어슈트레스가 있어요. 그 유럽 발음으로 바이어슈트레스 맞는지는 저는 아마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제가 그냥 익숙한 발음대로 볼게요. 바이어슈트레스가 발견한 그 이 토러스 위에서의 그 함수가 있거든요. 유리 함수가. 이거 바이어슈트레스 P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원시 함수가 떠요. 그래서 타원 궤도 적분이 수행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왜 놀라운 생각이냐면 생각의 방식이에요. 원래는 공간을 그대로 두고 원래 우리가 미적분을 다룰 때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대학에서 미적분을 배울 때 미적분학 교재에서 똑같이 하는데 공간을 그대로 두고 여기서 원시함수 몰라? 그러면 테일러 급수에 그러면 국소적인 데에서만 되는 거야. 국소적인 데에서만 되는 거 가지고 나머지 어떻게? 그래 쭉쭉쭉 붙여.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생각이라면 리만이 했던 생각은 뭐냐면 이 국소적인 게 되도록 전체 자체를 휘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룰을 파괴한 거예요. 했던 거가. 그래서 급수 전체가 전체에서 정의가 되도록 바꾸자. 그리고 그 방법 자체가 이제 호환되는 게 해석적 함수라는 클래스여서 해석적 함수랑 급수를 표현이 되는 함수를 지칭하거든요. 그게 말이 돼야 되다 보니까 복수 함수, 복수 해석학을 끌어들입니다. 19세기의 코시의 복수 해석학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직문수 이제 후반부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미적분학을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직문수는 리만의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행렬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행렬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미적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얘기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남아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만은 운이 좋았어요. 왜 운이 좋았냐면, 물론 리만 자체 천재성을 이제 발휘하는 건 아니고, 그 지도교수가 가우스였거든요. 근데 가우스가 이런 휘어져 있는 공간의 기하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적절한 소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적 문학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실현하려면, 지금 우리가 실수위에서 구현하고 있는 미적 문학을 단순하게 말해서 복소수로만 바꾸면 돼요. 복소수에서의 미적 문학으로 바꾸면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가지고 리만은 리만 적분을 토대로 타원 적분이 사실은 목적이었고요. 타원 궤도에 대한 아크랭스가 목적이었고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공간을 리만 공면으로 가변하는 거에서 가우스의 비유클리드 기하의 영향을 받아서 리만 기하를 토대로 해서 코시의 복수 해석학을 토대로 해서 그 실제로 이제 적분을 수행하는 그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이 뭐를 가르쳐주는 방식인 거를 알게 되냐면 리만이 알고 한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리만이 수행한 건 미적분한 계산밖에 없어요. 뭐를 알게 되냐면 이 복소수에서 이걸 수행하고 나니까 사실 이 체계가 대수학적인 체계라는 걸 알게 돼요. 직문수 2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모든 얘기는 알고 보면 다항식에 대한 얘기였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으로 리만 가설까지 뻗어가요. 그래서 리만은 생전에 이제 썼던 수학 논문 5편 중에서 리만 적분, 리만 기하, 리만 가설, 리만의 복수함수론,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엔티데리버티브를 못 찾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 가장 원형이었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말이 되도록, 이 원래는 전체에서 있는 거를 국소로 좁혀서 접근하자가 보편적이었던 생각 대신에,
국수에서 되는 거가 되도록 전체를 재조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반대였어요. 우리는 이 생각을 천재적인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직무수 남은 얘기들은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들이겠어요. 자,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감상들 포함해가지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좀 뭔가 그 답변을 듣기에 수준이 좀 적절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해석적 함수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거를 아주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좋은 질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대학원 복수해석 가르치고 있어요. 이번 봄학기에. 해석적 함수인 거를 복소의 경우에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직문수에서 좀 까시로운 게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R2로 가니까. 그논 붙여가지고 연락 짜증나잖아요. 그거 이제 보면 뭐 알아야 될 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곡선으로 수렴한다 어쩌고저쩌고 짱나잖아요. 이거를 복소수로 바꾸면 우리가 R1 기준으로 봤던 거가 복소수로 바꾸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미분 가능의 정의 자체가. 그래서 리만은 치사하게 복소수로 어떤 계산 토대를 바꿔가지고 미분 가능의 정의를 복소수는 사칙연산이 다 되잖아요. R2랑 달리.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한 다음에 해석적 함수의 동치 조건들을 당시에 코시가 만들어놨던 복수 해석학의 체계로부터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해석적 함수면 뭐 코시 인테그랄 시험이 성립하고 이게 등각사상이어야 되며 뭔가 것들이고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며 이런 식으로 등가 조건들을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복소수의 계산의 이점으로 인하여. 그래서 실제로 그 방식으로 해석적 함수라는 게 뭔지를 다 만든 다음에 실제로 리만의 수학은 어떻게 조립이 되냐면 그 내가 지금 고려하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루트 x 이런 함수가 해석적 함수가 되도록 공간을 재조립하자. 루트 x가 해석적 함수가 되도록 하는 맥시멀한 공면을 재조립하자. 이게 리만 공면인데 이렇게 조립하면 S2가 나와요. 2009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수에서 봤었던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석적 함수의 적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해석적 함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있다고 거짓말하는데 근데 해석적 미분 형식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적분이니까 함수는 비록 상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 형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니 이거 지문수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적분을 정말로 하려고 할 때 나중에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적분은 수행할 수 있다. 해석적 미분 형식이라는 이상한 말을 가지고 홀로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타원 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진짜 이제 푸르의 시절의 근대 수학이 아니라 진짜 현대 수학, 어떤 이제 미분기야, 대수기야, 어떤 위상 수학 이런 것들이 대동한다. 이 라인을 지금 저희는 스토리 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수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절에서는 수많은 미적분학들을 이제 각 서들마다 엘리멘트하게 계산들을 하고 있죠. 그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관찰로서 하는 속성들이 굉장히 좀 깊은 겁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역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감상했으면 됐고요. 계산 같은 거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수를 지금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이루어지는 베이스 자체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안 되는 계산을 되게 하고 싶어서 베이스를 바꾸는 건데, 어, 어,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그냥 독해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좀 꼼꼼히 봐야 지금 계산의 베이스가 바뀌었다는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감지할 수 있을지. 사실 이제 레벨이 아직은 방금 말한 그런 레벨이 아니어서 그냥 단순하게 현재 인식이 조금 어려운 상태인 건지. 사실 실변수에서 복소 함수로만 넘어가도 공간 자체가 바뀌었긴 한데 그 일변수의 미분이나 적분 자체를 복소수의 미분이나 적분 자체로 보려고 하는 약간 좀 그런 게 좀 감지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좀 뭔가 좀 접근하기가 또는 뭐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해보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좀 무엇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걸 감지를 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공부에 관한 팁이랄까요? 제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네.
물론이죠. 이제 직문수선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이제 그 이후 후속 수준에서 하고 있는 되는 여러 스터디들의 어떤 차이를 구분하고 있는 건데, 직문수는 그 현대수학 개론의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뭐고 어떤 건지 큰 그림을 설명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안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계산들을 시키지만 그 계산들이 정말로 요긴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요긴한 선에서의 레벨이냐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큰 체계들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요긴하다는 거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해 여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직문수에서 지금 뭐를 저희가 봤냐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보고 그게 다변수 버전으로 확장이 되는 거가 어떤 뜻이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적분을 수행하려고 할 때 어떤 테일러 급수 자체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문제 난항이 있는데, 이제 리만은 그게 테일러 급수가 전체에서 다 말이 되도록 공간 자체를 재조정하는 그런 생각을 거쳤다. 오늘까지 했던 얘기는 그런 얘기들인데, 지금 이제 오지호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결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공감하는 선에서의 계산 트레이닝의 어떤 팁 같은 게 있느냐? 라는 층의 어떤 질문이라고 한다면 되게 팁은 단순하게 그졌거든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정서를 좀 구분해서 얘기해 볼게요. 나 이거 다 안다. 진짜? 테일러 급수 이렇게 좀만 물어봐도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계속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훈련 핵심은 그레디언트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나오고 컬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나오며 다이버전스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나오는데, 해보셨어요? 계산? 이거 쓰는 거? 그 보통 이제 하는 게, 아, 나 이 형태 봤으니까 아는 것이다. 이 얘기는 수능을 준비하는 이제 그 미적분학을 시험 범위로 요구하는 이과생이 개념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형태를 보고 안다라고 하는 거랑 거의 등가인 얘기이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그 형태를 가지고 정말 많이 해보고 써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트리키한 온갖 포인트들을 본 다음에 그래야 그게 어떤 건지 감이 서잖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팁은 아주 아주 단순해요. 훈련하는 팁은 정말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한 다변수선에서의 적분들을 수행해 보는 거예요. 보통 2변수나 3변수면 좋고요. 그래서 수질에서는 그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2차원 구나 토로스에서 강조시키고 하다 보면 그 제가 이제 보통 뭐라고 지적할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안 해보고 뭐라고 제가 보통 수질에서 지적할 때는 해보려는데 잘 안 되면 제가 보통 다 둬요. 그건 맞으니까. 근데 안 해보고 했다고 하면 제가 그때부터 갈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그레디언트 컬 달변스를 가지고 계산할 때 그 수준에서는 2차원 구에서 계산하는 거랑 토로스에서 계산을 같이 해보라는 말을 참 많이 해. 그럼 이거 실제로 계산하려고 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2차원 구의 핵심은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 안 해주거든요. 핵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그 약간 이제 공학 사이드에서나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 하다 보면 계속 노가다 하는 거 연락 개짜증 나는 것들 있잖아요. 아, 이거 또 이거 노가다 귀찮은 거 또 해야 되고, 이거 엑셀전 이거 또 해야 되고, 이거 연락 개 귀찮은데, 이런 영역들이 있고 또 그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한 패키지들이 있을 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일을 해봐야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개념상은 똑같은 거지만 실제로 일할 때 달라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미적분학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말로 수행해 보는 거 외에는 제 생각에 배울 길이 없어요. 해보다 보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게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복소수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되는 맥락은 이 계산 실수 기준으로 할 때 연락 짜증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고민하면서 나와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펼쳐놓는 건 아니고, 그래서 수질에서는 스터디들을 분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만의 복수 해석에서는 그 어떤 포인트에서 이 계산을 복소수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주고요. 그리고 어떤 스타들 일부러 복소수로 전혀 안 가는 다른 사이드의 계산들이 강조가 돼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 포커스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소위 이제 미분 형식을 토대로 적분을 수질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FTC를 써서 계산을 하는 직접 경험 및 이 어떤 그 관찰 소재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가 포인트여서, 그 이 계산을 실제로 안 하고는 당연히 배울 길은 없다는 거는 맞아요. 괜찮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자, 이제 하나만 오늘 더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다변수 미적 분학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대충 3월 정도에 대충 정리가 된 거예요.
3월 정도에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 선형대수랑 미적분학을 토대로 해서 리만이 어떤 식으로 이 체계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한 달 동안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문수는 마무리가 되고요. 직문수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제 오지호 선생님을 토대로 해서 기대수 7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 직문수 4기를 했을 때 염두에 둔 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팀 디스커션들이 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좋은 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대화의 결을 맞춰놓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직문수 맞췄으니까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할 이유는 없잖아요. 계속 직문수 자체에서도 알아갈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원래의 기대했던 것은 거기서 새로운 스터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팀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매개체를 정해놓고 팀을 모으자가 아니라 그 핏이 맞는 사람들이 이제 섰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매개체를 토대로 공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주 디스커션하는 팀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팀은 직문수일 수도 있고요. 기대수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수준이 없는 것이어도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팀빌딩에 대해서는 4월에까지 걸쳐가지고 저랑 얘기를 혹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누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준에 있는 스터디 중에서 이 중에서 이거 고르세요가 아니라 기준은 뭐냐면 지금 본인들이 이제 같이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맞춰놨으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계속 알아가면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 결에서.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맞추는 작업을 같이 하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게 하면 새로운 스터디로 수술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일부가 생길 거고 그걸 가지고 다시 수술해서 공지를 하긴 할 거예요. 네, 전달했죠. 근데 꼭 그게 현재 있는 수준의 스터디 형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는 직문수 자체에 대한 디스커션을 두 팀 정도를 놓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리더로서 해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지금 어떤 익숙하게 대화해 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분들도 좀 들어오는 것도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책 작업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요. 지금 다 각자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나름의 진도들이 다르니까요. 까지 전달했죠. 그 대화들까지 해가지고 4월에는 이제 종료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거 마치는 시점에서는 이제 수요일에서는 이제 연이수 3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